보는 청년의 세상 이야기 용스TV.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 46분 방패를 든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기동대가 정문을 비롯한 국회 주요 출입구에 배치됐습니다. 이때부터 취재진과 국회 관계자뿐 아니라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국회로 왜 못 들어가게? 지금 비상경화에 요런 수 없다라고 저희가 받아서 비상경 불법 계엄이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가까이 지난 시간 전신을 무장하고 소총을 두른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2층 내부에 진입합니다. 본청 안에 있던 국회 보좌진들이 의자와 책상 등 각종 자재들로 문을 막아서 소화기까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1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거래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스TV 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전혀 웃음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고 또 참담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느 때처럼 제 소신이 필요한 때라면 정치와 또 시사적 얘기들을 영상에 담곤 했습니다. 사실 정치 얘기를 또 다루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앞에서 저의 얘기를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이죠. 지난 11월 3일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를 빠뜨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가 하루를 마치고 평안한 일과를 즐기고 있을 저녁 무렵에 한밤중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실을 접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유튜브로 제가 평소 보던 개그 유튜버들 재미있는 영상들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스크롤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담화하는 장면이 담긴 썸네일에 영상이 있었습니다.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몇 번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영상이 조작이거나 딥페이크 영상이었다면 어땠을까?
대통령의 긴급 담화 영상을 보고 가슴이 추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의 순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피해를 보는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민의 불안과 심정을 일이라도 이해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 계엄 포고령에는 첫 번째, 지방과 일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이 첫 번째 포고령 내용이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차단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무정한 군인을 국회에 투입시켜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위를 원초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법에 의한 절차를 따른 것입니까? 아무리 계엄령이 선포됐다 해도 국회의원들의 이 입법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 그 계엄령 소식을 듣고 그 국회의원들이 부랴부랴 국회로 모여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비상계엄령 해제에 대한 찬성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겨우 계엄령 해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에 대한 안건이 통과가 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겨우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없다면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국민이 없다면 국가는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또 군인은 국민을 해치거나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권, 국민의 생존권을 우선시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물론 현재 나온 얘기로는 민주당의 그 독단적인 입법 행위를 저지하고자,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군대를 그 한밤중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라면은
대통령의 그 행위를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부 극우적 사상을 가진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고난인 계엄령 선포를 지지하고 동조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사건까지 일었을 때 너무 많은 국가적 이슈와 논란과 사건이 많아서 저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게 될 국사책에는 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담길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폭군적 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또 거리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어떤 정치적 편협된 생각을 치우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국민적, 시민적 입장을 봤을 때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제 소신껏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되었고 이제 7일 그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의 여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려면 최소 여당의 8인의 인원이 찬성을 해야지 통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위헌적인 또 일부에서는 말하는 이 군사 내란죄, 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이 주장들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숨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그날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직고를 해야 될 것이고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국민의 심판대 앞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민주주의 사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 나라의 다음 세대에게 떳떳한 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어주려면은
소신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100% 예측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순간적 독단적으로 잘못된 그 행동을 한 것을 보고 이것이 끝이 아닐까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부디 그 충동적이고 위험한 대통령의 행위를 멈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견해지만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